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순호 경찰국장은 프락치입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저희가 옆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진도 걸었습니다. 프락치 논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33년 전 주사파 운동권이었지만 이후 공안경찰이 됐습니다. 야당은 동료를 배신하고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별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김 국장이 종적을 감췄을 때 인노의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이후 대공요원으로 특채가 됐는데 시기상으로나 정황상으로 그럴 의심이 간다는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 김 국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인노의 수사가 마무리된 뒤 자수를 했고 주사파와 단절해야겠다는 마음에 고향으로 내려간 거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특채가 되신 겁니까? 사실이 맞지 않다고 사실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지 않다. 청와대에 인사검증이 있었습니까? 예, 수차례 받았습니다. 예, 인노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네.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경찰국장 자리에 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고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이 떠오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사진 2장 먼저 보시죠. 당시 기사인데요. 서울대 학생들이 타학교 학생 4명을 경찰 끈앞으로 몰아 감금하고 물고문과 강목폭행을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과 윤호중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84년에 발생했던 그 서울대 뿌락치 사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의 뭐 지도부 및 진보적 그 지식인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끈앞풀은 없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말 그대로 밀정으로 몰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유 전 이사장은 2006년 복지부 장관 청문회 당시엔 한나라당 공세에 마지못해 사과했다가 이후에는 당시 썼던 항소 이유서에 대해 울분을 풀기 위해 쓴 글인데 아직도 회자된다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시 선거 홍보물에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회복을 했다.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됐는데 피해자들이 소송을 해서 재판을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일부 바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반성은 안 하고 그걸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순호 경찰국장은 프락치의 느낌표는 리멤버 1984로 하겠습니다. 네. 네, 김 국장은 밀정 억측으로 프레임을 씌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과 윤 의원 등 가해자들은 승승장구했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가치가 산업화와 함께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핵심 가치지만 어디까지를 민주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역사적 평가와 현실 인식이 필요할 듯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할까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고 그 결과가 한 밤 9시 20분쯤 발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단계인데요. 이미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추가 징계를 한다면 그 이상의 징계를 의미하게 되는데 남은 건 탈당 권유와 제명 이 2개뿐입니다. 어제 의총장에서는 참석자들 중에 6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뭘 근거로 추가 징계를 하라는 건가요? 네, 대다수 의원들은요, 윤 대통령을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로 묘사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약 추가 징계가 된다면 사실상 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건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강용석 전 의원이 18대 한나라당 의원일 때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제명된 적이 있습니다. 제명을 주장하는 의원들은요. 이 전 대표는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강용석 씨보다 더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비위로 촉발된 징계로 당을 초유의 혼란 사태로 몰고 간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 한 번 없이 집권 초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함을 토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수해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하는 윤리위가 소집됐었는데요.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 전체 총의가 담긴 의원총회 결정이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이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군요. 네, 이 전 대표가 제명이 되면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도 소에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론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최초 징계 직후 이 전 대표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컸는데 이후 선을 넘는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여론의 흐름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해도 큰 부담이 없다는 의견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할까의 느낌표는 이양희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고 이철승 전 총재의 딸로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강골 여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스스로 임명한 사람인데요. 공을 넘겨받은 이양희 위원장의 결단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김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